제주가 그 세계자연 유산에 이름을 올릴 때 공식적인 명칭이 있었죠. 뭐 제주도 이게 아니었고 제주 화산섬과 검은 오름 용암 동굴개였는데요. 그래서 2부의 주제는 지하궁전의 비밀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용암의 길을 따라서 동굴들을 좀 탐사해 볼까 하는데 그 시작점은 아무래도 검은 오름이 되겠죠? 예. 제주도에 이제 용암 동굴개가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이제 등재된 곳은 검은 오름 용암 동굴개라고 하는데 특이한 건 검은 오름이 붙어 있거든요. 왜 검은 오름이 붙어 있냐면 검은 오름이 용암 동굴을 만든 모체입니다. 즉 검은 오름이 어머니고요. 흘러나간 용암 동굴이 이제 아들 자식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용암 동굴이 쭉 이어지는데 이 길이가 약간 14km입니다. 14km 이어지는데 길이 면에서 상당히 길고요. 또 특이한 점은 이 동굴의 연속성이 상당히 뛰어난 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하 궁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용암 동굴은 기본적으로 검은색 현무암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되게 어둡고 무서운 느낌이 듭니다. 근데 궁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독특한 생성물들이 이제 자라고 있는, 그래서 이제 가히 궁전이라 불릴 만한 곳이고요. 그 출발이 바로 검은 오름이기 때문에 검은 오름 용암 동굴개라는 이름으로 이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되게 됐죠. 그래서 지금 판넬에 나와 있지만 뱅디굴이 첫 시작점인 건가요, 그러면? 굴로 따졌을 땐? 예, 동굴의 시작은 뱅디굴이 시작이고요. 네. 여기도 이제 각각의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일반인들이 거의 알지 못하는 이름들이고요. 만장굴, 김영굴, 용천동굴 이런 것들은 다 들어본 이름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분포한 이유가 검은 오름이 처음에 분출했을 때는 이쪽으로 용암이 흘러가서 동굴을 만들어낸 거고요. 두 번째 용암은 이쪽으로 흘러간 거고요. 그래서 이 용암 동굴의 흐름에 따라서 두 개의 동굴로 분류가 됩니다. 그럼 뱅디굴부터 좀 살펴볼게요. 예. 이게 동굴들마다 형태가 다 다른가요? 아니면 같나요? 여기 큰 라인으로 이어지는 동굴개는 약간 유사합니다. 여기 있는 동굴들은 되게 웅장하고 되게 규모가 커요. 반면에 이제 뱅디굴은 미로처럼 이렇게 얽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굴의 두께가 얇고 또 동굴의 천장에 이런 거 되게 사람이 기어가거나 간신히 서서 갈 수 있는 정도고요. 나머지 굴들은 뭐 덤프트럭이 지나가도 될 만큼의 규모가 크죠. 그래서 뱅디굴은 약간 이제 특이한 이유가 용암이 이제 이쪽으로 간 용암은 용암의 형태가, 용암의 양상이 달랐기 때문에 뱅디굴만 특이한 형태의 동굴을 만들고 나머지는 일정한 규모를 가진 웅장한 동굴을 만들게 됐죠. 그럼 이제 뱅디굴에서 쭉 내려오면 이제 만장굴이 나와요. 만장굴의 뭐 특성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다른 나라의 미국, 하와이에도 수많은 동굴이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에도 동굴이 있고요. 근데 전 세계에서 만장굴보다 웅장한 동굴은 없습니다. 용암 동굴, 보통 동굴을 하면 석회동굴을 생각하세요. 우리 저 강원도나 뭐 충청북도에 있는 동굴 생각하실 때 그 동굴은 석회가 만든 동굴이지만 용암이 만든 동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둡고 되게 이제 뭐 음침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반면에 만장굴은 덤프트럭이 2대가 다닐 만큼의 규모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동굴은 하와이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규모를 자랑하는 데서. 근데 이제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반인들은 만장굴에 가서 무엇을 느끼냐면 어둡다. 왜 물 떨어진다. 이렇게 되게 불쾌하게 느끼세요. 근데 지하 공간에서 자연적인 공간에 물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현상이고요. 그리고 석회동굴처럼 조명을 같은 밝기로 하더라도 왜냐하면 동굴이 어둡기 때문에 빛을 흡수해서 동굴이 어둡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장굴은 가히 규모와 보존 상태 면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동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덧붙이자면 이 동굴의 입장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기억이 안 나요. 가보긴 했는데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4,000원, 5,000원 하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의 동굴에 들어갈 때는 몇만 원의 비용을 내고도 들어가서 와 정말 동굴이 이렇게 멋있구나 감동하고 와요. 더 비싸다는 얘기시죠? 더 훨씬 더 비쌉니다. 외국에 있는 동굴, 하와이에 있는 동굴들이. 근데 정말 더 가치가 있는 만장굴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게 냉정하게 평가하는 거예요. 어둡고 빗물 떨어지고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다른 나라 비교했을 때 절대 뒤지지 않는 최고 중에 최고의 동굴이 만장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만장굴이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 면에서나 보존 상태가 좋기 때문에 이 제주도가 세계 자연유산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만장굴을 보면서 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가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만장굴은 거의 해방 직후에 지금 제주 김영 초등학교에 초임교사를 부임하셨던 부종현 선생님이랑 또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 30명이 집시 신고 횃불 들고 들어가서 이 만장굴을 발견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만장굴을 발견한 이 꼬마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떤 의미를 좀 주냐면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인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렇게 위대한 발견을 했던 탐험가 과학자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전부 지식으로 무장한 전문가 그룹이었어요. 그리고 또 정부와 귀족들의 막대한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발견이 가능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정말 이 만장굴의 사례를 보면 정말 이 지구상에서 만장굴 규모 정도의 이 커다란 용암 동굴을 초등학교 학생들과 교사가 발견한 경우는 드문 흔치 않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정말 일제치하에서 벗어난 해방 직후에 시골 작은 마을에 초등학교 교사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런 용암 동굴 그리고 이제 곶자왈, 한라산 이런 곳으로 이렇게 탐험을 다니면서 했던 교육의 형태야말로 지금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교육의 전형이 아닌가. 자연과 분리되지 않는 공간에서 완벽한 형태의 어떤 교육을 행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또 팬데믹 상황이 와 있는데 우리가 정말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거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하는 교육이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아마 이 만장굴의 발견 스토리를 통해서 한 번쯤 좀 되새겨보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 비공개 구간이 따로 있는 겁니까? 예, 만장굴이 지금 여기 입구가 하나 있는데요. 네. 만장굴은 여기도 입구가 있습니다. 입구가 총 여기에 있고 여기 입구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두 번째 구간만 1km만 공개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구간은 일단 보존을 위해서 개방을 하고 있지 않는 구간이죠. 공개 구간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생성물들이라든가 박쥐 이런 것들은 이 비공개 구간에 상당히 많이 서식하고 또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보니까 만장굴하고 김영굴이 이렇게 조금 이어진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게 그럼 한 몸인가요? 만장굴, 김영굴은 원래 한 몸입니다. 한 몸이었는데 용암이 이제 상류에서 검은으로부터 흘러와가지고 쭉 흘러가다가요. 치아에 동굴을 만들고 이제 김영굴까지 동굴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뒤이어서 오던 용암이 동굴 내부에서 이제 멈춰버리거나 또는 동굴 천장이 무너지거나 하면서 동굴이 두 개로 분리되는 경우들 이제 저희가 각각 이름을 붙이거든요. 원래는 한 몸이었으나 2차적으로 붕괴 또는 다른 용암이 흘러와서 동굴 내부를 채워버리면 이제 분리되겠죠. 그런 형태로 이제 나눠진 겁니다.